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고도일 병원 병원장 고도일입니다. 원장님, 흉추, 즉 등뼈에 압박골절이 생겼는데 정작 등보다 옆구리나 갈비뼈 쪽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뼈가 부러진 곳은 등인데 왜 엉뚱한 옆구리가 아픈 건가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뼈가 부러져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흉추하고 갈비뼈 그리고 우리 주변 신경 근막은 하나의 거대한 기능 단위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흉추가 주저앉으면요, 그 연결망 전체 비상이 걸리면서 옆구리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증을 느끼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흉추 압박골절로 인해서 옆구리와 갈비뼈 통증이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늑간신경 자극으로 인해서 신경통이 옵니다. 우리 몸의 흉추신경은 갈비뼈를 따라서 옆구리와 흉곽 앞쪽으로 길게 주행하는데요. 근데 골절로 인해서 척추뼈의 높이가 주저앉게 되고 등이 미세하게 굽어버리면요,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 자체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이때 늑간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지거나 콱 눌리게 되면은 마치 옆구리와 갈비뼈에 띠를 두른 듯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숨을 쉴 때나 기침을 할 때 혹은 몸을 비틀 때 담에 걸린 느낌이나 칼로 긁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늑골과 흉추 관절의 스트레스입니다. 갈비뼈는 등 뒤에서 흉추와 관절 형태로 맞물려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압박골절로 인해서 척추의 배열이 틀어지게 되면요, 이 관절 한쪽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관절이 미세하게 어긋날 수도 있고요,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갈비뼈 자체가 아픈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정 갈비뼈를 손으로 누르면 찌릿한 압통이 있거나 몸통을 비틀 때 관절이 자극받아 통증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흉요근막하고 심부흉추 근육의 긴장입니다. 척추뼈가 부러지면요, 우리 몸은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서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혈근, 회전근 같은 심부 근육하고요, 흉요근막을 돌덩이처럼 강하게 경직을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보호성 근육 경직이 등에서부터 옆구리 전체로 뻗쳐나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 원인 때문에 MRI 검사상으로는 뼈가 다 붙었고 좋아졌는데도 여전히 옆구리가 아픈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푹 쉬고 난 아침보다는 활동이 누적된 오후에 통증이 훨씬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체간 균형 붕괴에 따른 보상 통증입니다. 흉추가 골절이 돼서 등이 굳게 되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 붕괴된 균형을 억지로 맞추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몸통 주변의 근육들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다 쓰게 됩니다. 특히나 갈비뼈 사이의 늑간근이나 횡격막 같은 호흡근들이 쉴 틈 없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옆구리 깊은 곳에서부터 만성적인 피로감과 뻐근한 보상 통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히 대상포진과 헷갈리는 경우가 드물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진료실에서요, 고령 환자분들을 뵐 때 의사로서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감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흉추 압박 골절을 겪는 중장년층 이상의 환자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상포진의 고위험 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 질환의 통증 양상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늑간신경을 주로 공격하기 때문에 골절로 신경이 눌렸을 때처럼 옆구리와 갈비뼈를 따라서 띠를 두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환자분들이 과거에 통증이 있는 바로 그 갈비뼈 주변에 수포나 피부 발진을 앓았던 병력이 있다면 현재의 옆구리 통증이 단순히 뼈가 주저앉아서 아픈 것인지 아니면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신경 자체가 망가져서 아픈 것인지 교묘하게 겹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감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치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MRI를 찍어봤을 때 뼈의 골절 부종은 이미 다 가라앉고 깨끗하게 붙었는데도 옆구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옷깃만 살짝 스쳐도 불에 타는 듯한 날카로운 장열감이 있다면 이거는 뼈를 치료할 게 아니라 망가진 신경을 타겟으로 특수신경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그저 골절 후유증으로니 하고 방치하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극심한 만성 신경통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드물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감별 질환입니다.
원장님, 그럼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옆구리 통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뼈가 다 붙었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근본 원인을 각각 정확하게 타격하는 아주 세밀하고 복합적인 치료가 들어가야만 이 지독한 통증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아진 뼈 틈 바구니에서 꽉 눌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신경을 치료하는 늑간 신경 차단술 및 신경 주사 치료입니다. 숨만 쉬어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신경에 극심한 염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C암 같은 영상 장비를 보면서 퉁퉁 부어오르는 늑간신경 주변에 직접 특수 약물을 주입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경의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히고 과민해진 통증 회로의 스위치를 꺼주는 겁니다. 이 치료가 성공적으로 들어가면 띠를 두른 듯 했던 날카로운 통증이 아주 빠르게 호전됩니다. 두 번째는 비틀리고 굳어버린 관절을 풀어주는 늑골 흉추 관절 가동화 치료입니다. 주저앉은 척추 때문에 갈비뼈와 흉추가 연결되는 관절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서 미세하게 어긋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뻣뻣한 관절을 숙련된 전문 치료사의 손이나 특수기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본래의 정상적인 위치와 움직이는 궤적을 되찾아주는 치료입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지면 몸통을 비틀거나 돌아놓을 때 느껴지던 찌릿한 갈비뼈 통증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는 흉추 신전 및 회전 안정화 운동입니다. 주저앉는 뼈 자체를 원래 높이는 되돌릴 수도 없지만 척추 주변의 다혈근이나 코어 근육을 강력하게 단련하면 뼈를 대신해서 몸통을 꼿꼿하게 받쳐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구분 등을 바르게 펴주는 신전 운동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척추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천연 코르셋을 채워주는 아주 필수적인 재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굳어버린 숨통을 틔워주는 호흡 패턴 교정 재활입니다. 이때는 테이핑 요법을 보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흉추가 골절된 환자분들은 통증 때문에 근본적으로 얕은 숨을 쉬게 되고요. 그 결과 횡격막이나 갈비뼈 사이의 호흡 근육들이 비정상적으로 굳어버립니다. 따라서 흉곽 전체를 풍선처럼 팽창시켰다가 수축시키는 올바른 늑골 호흡법을 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이 호흡 재활을 통해서 굳어있던 흉곽 근육들이 유연해지면서 옆구리 깊은 곳에서 짓누르던 만성적인 뻐근함과 피로감이 씻은 듯이 해결됩니다. 원장님, 흉추 신전 및 회전 안정화 운동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운동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 상체를 일으키는 흉추 신전 운동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양손을 어깨 넓이로 짚고서요, 호흡을 내쉬면서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려 늘어난 척추를 부드럽게 펴줍니다. 두 번째는 캣카우 운동입니다. 네 발로 엎드린 자세에서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에 둡니다.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고 턱은 살짝 당겨줍니다. 이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부드럽게 펴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내려 시선은 정면이나 살짝 위를 쳐다봅니다. 이 동작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10에서 15회 2 내지 3세트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몸통 돌리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서 허리를 곧게 핀 상태에서 몸통을 천천히 한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원인 모를 옆구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숨을 쉴 때나 몸을 움직일 때 갈비뼈 주변으로 찌릿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계속된다면 절대로 무작정 참지 마십시오. 늦기 전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뼈 이면의 신경과 근육 상태까지 꼼꼼하게 진단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고도일병원 병원장 고도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